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이천광역시 연수구의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치도시위원장 한지혜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비와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구에 피해는 없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밤새 비상근무에 임하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으신 구민이 계시다면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직결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 추진 현황과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신 김혜영 안전도시국장님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전도시국장 김혜영입니다. 먼저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의원님 제10대 연수구의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안전도시국은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설물의 관리 감독을 하는 국으로서 의회에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으며 연수구의 발전과 민생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안전과 생활 편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내실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화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 보고입니다. 김도환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환입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신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최미원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신문규 재난복구팀장입니다. 한채민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16쪽 안전관리과 일반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는 현원 21명으로 사회재난을 총괄하는 안전관리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축제, 5개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점검팀, 재난상황실과 자연재난을 총괄하는 재난복구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보건, 의무행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대재해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0조 안전관리과 예산은 24억 3,663만 3천 원이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화재 피해 주민 지원 등 재난상황 발생 시 필요한 복구 및 지원비 4천만 원, 재난예해경보 시스템 등 재난예방시설 및 기기 운영비 6,800만 원, 풍수해 보험 지원 및 폭염예방 활동비 1억 4천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안전관리자문단, 안전보안관, 의용소방대 등 지역사회 안전망 지원을 위한 운영비 7천만 원, 위험성 평가 용역, 특수건강진단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운영비 7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억 8,342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2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 총 106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으로 12억을 편성하여 침수방지 시설 설치, 동절기 제설제 구입, 시설물 응급 복구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반 활용을 마치고 핵심 사업 1건, 지속 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조 핵심 사업,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추진입니다. 내진 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내진 설계 기준에 미달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지진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월에 민방위 교육장과 용당공원 씨름장 2개소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내진 성능 기준을 충족하여 지진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9월에는 특교세를 교부받아 선악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내진 보강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32쪽 지역사회 협력 기반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국제안전도시는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연수구는 2025년 12월에 국제안전도시 최종 심사를 통과했고 올해 3월에 한만공원에서 선포식을 개최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취득하였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그치지 않고 그간 축적된 데이터와 지역 안전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도시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안전 수준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각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강화하여 주민 안전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검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합동 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도시 안전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4쪽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간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을 위해 가상 재난 상황을 설정하여 참여형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10월에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실전 대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만전히 기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이나 운영과 안전보안관 활동 등을 통해 안전점검 생활화와 안전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주택용 자동소화 멀티탭 설치 지원입니다.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발화점을 냉각시켜 화재를 예방시켜주는 자동소화 멀티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시 대상자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화재 가능성이 높은 노후 멀티탭을 회수하고 있으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7쪽 예방 대비 중심의 재난 대응 강화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여름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생수냉장고 24개소 확대 운영, 그늘막, 그늘목, 쿨링포구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안심숙소 이용료 지원 등 관련 폭염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도 재난 우려 지역을 적극 정비하고 제설제 등 제설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자율 방재단을 통해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과 응급 복구 활동을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며 중대산업재해는 구청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관재 근로자 등 1,396명이 대상입니다. 1명 이상의 사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공이용시설물 32개소에서 일반 주민이 1명 이상의 사망,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입니다.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 강화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전 부서, 구관리시설, 질식지해 우려시설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위험성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유해 위험 요소를 대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밀폐공간 담당자 교육, 안전수칙 이행 여부 점검 등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업 근로자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골격계 부담자가 위해 요인 조사, 야간 작업자 등 특수건강검진, 소음 분진, 노출, 취급, 작업환경 위해 인자 측정 등 안전보건관리 실시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총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아 의원입니다. 최근 폭우로 인해서 안전관리과에 노고가 많은 걸로 들었습니다.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질의 드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방 대비 중심의 재난 대응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생수 나눔 냉장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10개소 운영하셨다가 2026년에 대폭 확대해서 26개소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대폭 확대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일단 작년부터 극한 폭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야외 사실 지금 현재 야외 생수 냉장고는 없는데 올해 상황을 봐서 그 환경이 된다면은 야외 쪽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요. 보통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생수 냉장고가 보통 야외에 폭염을 대비해서 쉼터나 공원 위주에 보통 설치가 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수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제2청사 같은 실내 위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실내 위주로 설치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연수 같은 경우는 뭐 쪽방촌이나 그런 취약계층들이 뭐 다른 공부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올해 같은 복지관이나 그런 쪽도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실내 쪽은 아무래도 관리 측면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왜냐면 필요하신 분들이 그 양식거 하나씩 가져가면 되는데 만약 다량을 가져간다고 하시거나 또 유지 관리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확대를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원보다는 뭐 옥년시장이나 송도 재래시장 그리고 다람쥐 많이 다니시는 거 그쪽으로 좀 확대 운영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혹시 이 페트병에 관련해서 관리 차원에서 민원은 없나요? 타구의 민원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이게 재활용 페트병이고 이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환경 오염 쪽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쪽에도 이제 타구 서울의 타 시도에서 그런 문제가 그 부정적인 그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냉장고 그 앞에서 이제 관리하는 인원이 또 필요하고 그분들도 폭염인 상태에서 그분들이 앉아 있거나 그 관리하는 분도 그분도 취약계층이 돼 버리니까 그런 문제점도 사실은 좀 더 자율적으로 맡기기에는 또 하기도 일단 뭐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연수구 쪽에 일부의 냉장고에 이제 안내문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이 플라스틱 다 드신 물에 대한 그 페트병에 대한 안내 질문 이제 안내 표지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문구입니다. 쓰레기는 꼭 댁으로 가져가 주세요. 또는 다 드신 페트병은 꼭 각자 처리해 주세요. 라는 이런 식의 문구가 붙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트병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뭐 본인들이 뭐 가져가면은 그 자리에 다 드시는 건 아니니까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음료를 섭취하고 그런 안내문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시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페트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필요하다면 또 다른 데서의 우수 사례들을 좀 봤을 때 야외나 쉼터에 확대를 해서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내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어떤 폭염에 대비하는 생수나눔 냉장고 같은 경우는 자판기 형식으로 타 지자체에선 야외에 많이 설치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관리에 대해서는 그 관리하시는 부분들까지 취약계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공원이나 연수구에서 시설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의 취약계층이 되진 않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참고로 그 생수냉장고 자판기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한 대당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그리고 뭐 그늘 같은데 뭐 저희도 이제 파크 골프장이라든가 그 근처에다 녹가도 생각 중 그 화장실 있기 때문에 전기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녹가 생각 중 근데 그건 또 팔골프 이용하시는 분만이 사용하시는 냉장고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좀 고려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서에 근무하시면서 연일 최근에 강풍하고 폭우로 계속해서 비상근무 서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그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자택에서 큰 걱정 없이 피해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작년도
그 강풍 그 우기 때 그리고 올해 그 피해 사항을 좀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립니다. 반복되는 그 재난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 부분이 원인이 뭔지를 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국제공인 마지막으로 국제공인 안전도시 그 인증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연수구가 될 수 있게 계속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노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에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131쪽의 핵심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악동 행정복지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이전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내진보강 지원 사업이 지금 기존에 있는 선악동 그 행정복지센터의 내진보강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뭐 새로 지어지는 거에 하는 건지 현재 선악동 행정복지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전을 앞두고 있는 청사의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현재 선악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고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사용 용도는 결정 확정이 안 됐지만은 네.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고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평가를 내진 성능 평가를 해봤고 한쪽 벽면이 좀 내진 확보가 좀 안 됐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그쪽을 네. 공사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120쪽에 보면 예산에서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조성에서 작년도에 비해 올해 예산이 많이 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예산 준 것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안전도시가 작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에 반영된 거고 올해는 취득했기 때문에 그 큰 용역이나 큰 예산은 필요 없고 거버넌스 쪽으로 위원회 활동 예산만 올해 확보가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안전문화 확산이 있는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할 때 혹시 연수구에 이제 있는 학생들을 위한 안전관리 훈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은 현재로서는 의용소방대랑 같이 협업을 해서 뭐 심폐소생술을 교육한다거나 그런 건 있고 작년에 학교 밖 그 위험 요소 때문에 캠페인을 한 적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 과장님 계속되는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피해 현황과 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피해 발생이나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도 보고 즉시 해주시고요.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우선을 해주시고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가에 대한 업무 보고입니다. 김인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수입니다. 한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안신찬 팀장입니다. 건축팀 이문학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 김행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 보고는 총 7건으로 핵심 사업 1건, 신규 사업 2건, 지속 사업 4건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조 주거 안심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9억 1,733만 6천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에 임차료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조 주거복지 상담실 운영입니다.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사 또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악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7조 집합건축물 민원 예방 교육 실시입니다. 집합건축물 내 용역계약, 수선유지비 등 시설물 운영, 관리와 관련된 입지 및 분쟁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을 통해 집합건축물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예상되는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조 위반 건축물 지도 단속을 통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장 점검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를 통해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조 연수구 건축문화재입니다. 인천 건축사 협회와 함께 건축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개최해 미래 건축가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건축 모형 만들기와 건축물 그리기를 추진하여 미래 건축가를 발굴하겠습니다. 161조 집합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및 집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여 집합건축물 기능 유지와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점검 결과를 소유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물의 기능 유지 및 구민의 안전 주거 환경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2조 건축공사 현장 및 급경사지 안전관리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및 급경사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실시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점검 결과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광주 의원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및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지금 송도 3동 709에 연대 세브란스 공사 현장 부지가 장기간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진행 상황은 현재 그 주변에 집안 치마라든지 그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어 있으면서 그 토사가 흘러서 계속 그 방치돼서 그 인근 그 캐슬앤 해모로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그 연대 세브란스 공사 측에서 1층까지만 공사를 하고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이제 양해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그 건축 인허가라든가 이런 관리권이 이원화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송도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 아파트하고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권을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준공 이후에 관리권, 아파트 관리는 저희 그 연수구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건축물에 대한 위법 사항이나 이런 건 또 송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원도심에 대한 건축 현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 경제청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조치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노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위원입니다. 153쪽의 주거 행복 실현을 위한 주거 안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대상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외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재산 기준이 있는지와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지원받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간, 어떤 기간 말씀하시나요?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급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지급이 이제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이 사업은 이제 그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임차료를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임차료 지원이 1인 가구인 경우 최대 실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대 30만 원. 그리고 이 기간, 그리고 그 2인 가구에는 뭐 33만 원, 그 3인 가구인 경우 40만 원,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은 그 별도로 그 소득에 대해서만 기준이 있어 갖고, 그 사회보장과에서 중위소득 48% 이하로 해서 소득 계산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소득 인정액만 그 만족을 하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연도에 상관없이 소득이 계속 48% 미만에 해당된다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득 그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러면 신청자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되는 우선순위가 따로 있을까요? 이거는 뭐 저희가 소득 인정에만 맞으면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거지, 이건 뭐 우선순위가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예산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이 거네요. 예산은 국비가 그 90%입니다. 이게 지금 임차료 지원도 있는데, 또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가 가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집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소득이 48% 기준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집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은 재산에 또 해당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집 수리 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산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그 자기 소득, 그 집 재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이제 그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중위소득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부정수급자라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그 하는 과정에 그 소득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그 나중에 그 소득이 잡히다 보니까 지원이 우선 지원되고 후에 저희가 이제 계산이 잡히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중단하는 시점이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확인을 해서 회수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께서 지금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아 의원입니다. 저 연수구 건축 문화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업의 대상이 전국 초등학생 가정이더라고요. 요거 관련해서 여태까지 이전의 사례들을 봤을 때 참여했던 이 학생의 소속구가 연수구 비율이 훨씬 많은지, 아니면 전국 대상이라 다른 지자체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는지 그 비율이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한 1월에 와서 저희 이 사업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 이제 처음부터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대상인데 그 비율은 연수구 주민을 제가 이제 비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연수구 주민이 좀 더 많다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개최하는 건 이제 10월 3일날 개최하는데 이게 전국이 대상이다 보니까 이 연수구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모형 만들기하고 플러스해서 그리기를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 있는 관내에 그 학원들, 초등학생 있는 학원들을 다 그 저희가 이제 팜플렛을 돌려서 좀 많이 참여해서 그 초등학생들이 그 어떤 저희가 이제 그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광조 의원입니다. 페이지 157페이지 집합건물 민원 예방을 위한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송도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대규모 아파텔이라고 하는 오피스텔, 대규모 오피스텔이 많습니다. 그 아파텔이라고 하는 대규모 오피스텔은 그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제외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시설로 분류가 돼서, 근데 실제로는 주거시설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쪽 부분들도 이 민원 예방을 위해서 따로 또 교육을 나가시는 건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좀 여쭤봅니다. 집합건축물은 대부분이 이제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그 쌍방이 좀 해결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관리인 선임이라든가 전유 부분이 50세대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인 선임이라든가 이런 그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저기가 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관리 감독을 떠나서 집합건물 오피스텔 아파텔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라든지 법적 그런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이잖아요. 미리 사전 예방 교육. 그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신 건지 여쭤봤는데 관리 감독. 예, 저희가 이제 교육은 그 10월에 이제 10월 2일 정도에 잡혀서 이제 집합 관리인들 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분쟁이 많다 보니까 교육 내용이 집합 건축물 관리인 선임이라든가 관리 규약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관리비 절감이라든가 분쟁 사항이라든가 하자 보수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지금 교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텔 같은 그런 건물들도 포함이라는 말씀이시죠, 교육 대상에? 그 오피스텔이나 집합 건축물, 네. 이런 포함해서. 전유 부분으로 돼 있는 분양한 건축물들 있죠. 네네. 아파트를 제외하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스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가에 대한 업무 보고입니다. 박진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진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선거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주택가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계획 정비 업무와 민간 임대 사업을 담당하는 주택관리팀의 윤대일 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재생팀의 우종규 팀장입니다.
원도심 내 공동주택의 지원과 분쟁 민원을 담당하는 공동주택지원팀 김혜영 팀장입니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재건축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재창조지원팀 강남구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목차입니다. 주택가 사업은 핵심 사업 3건, 신규 사업 1건, 지속 사업 3건입니다. 167쪽부터 170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먼저 핵심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사업으로 175쪽 공동주택 투명 관리 및 운영 효율화 지원 사업입니다. 원도심의 의무관리 단지 중에서 특히 분쟁 민원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집중 지도 점검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분쟁 발생이 많았던 3개 단지를 선정하여 3년간의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실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중 직전 분기 평균 관리비가 타 아파트 대비 상위 10%에 해당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맞춤형 관리비 절감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항목별 관리비 분석을 통해 절감 방안을 모색하여 구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사업으로 178조 옥년일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입니다. 2025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인천시의 행복마을 가꿈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시비 27억 원, 구비 3억 원의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 계속 사업입니다. 주민 공동 이용시설인 경로당의 확충과 도로 정비 같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사업으로 180쪽 선악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입니다. 이 또한 2025년도 인천시 행복마을 가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조성과 공공 환경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30억 원이며 9대1 비율의 12 매칭 보조 사업입니다. 기간 또한 26년부터 28년까지 3개년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인 선악동의 두리 어린이 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주민 맞춤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컨설팅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인천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안을 수립함에 따라 연수 선악지구 내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주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정비 사업의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재건축에 대한 이해와 향후 예상되는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속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 사업으로 184쪽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지도 점검 실시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사업자의 선정 및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 등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원도심 의무관리 단지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매월 2개에서 3개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지 지도 점검하여 공사 및 용역의 적정성과 예산 회계 및 장기 수행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동주택 관리 문화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 사업으로 185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및 관리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의 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경비원 등 관리 종사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근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6년도에는 의무관리단지 26개소, 그리고 소규모 단지 39개소, 관리 종사자 환경개선 7개소 등 총 72개소에 대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현재까지 27개소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단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구민의 주거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 187조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저층주거지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준하는 주거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수리 공구 대여와 무인 택배함을 운영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집수리 지원과 집수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택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광주 의원입니다. 페이지 18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지도 점검 실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공동주택은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분쟁에 있어서 그 지금 원도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90단지만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도심 말고 송도 신도심 같은 경우에 분쟁은 관할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신가요? 거의 제2청사 송도 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분류돼서 다시 그 이청사에서 네, 이청사의 송도생활지원과에서 송도 민원 아파트가 의무 대상이 70개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의원입니다. 저는 177페이지에 공동주택 그 관리비 절감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컨설팅 운영이 2024년부터 지금 시행했다고 적혀져 있는데 2024년에 이제 대상 단지를 보면 승기마을, 현대 1차, 솔밭마을이고 2025년에는 연수주공 2차, 용담, 옥년 삼성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에도 지금 관리비 분석으로 상위 10% 단지를 선정을 해서 컨설팅을 지금 지원한다고 지금 여기 대상 단지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 선정된 대상 단지를 보면 2024년에 컨설팅을 이미 받은 승기마을 그리고 솔밭마을 그리고 2025년에도 지금 컨설팅을 받은 연수주공 2차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컨설팅을 지금 받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를 해 주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분석을 해보고 조금 당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4년, 25년도에 관리비를 쭉 상위 부로를 해봤더니 같은 단지가 또 같이 나온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단지를 다시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지금 1차적으로 나온 분석 결과가 이게 다 중앙 집중 난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중 난방식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가지고 여러 차례로 관리비를 종전보다는 좀 감축을 해서 프로테이지를 감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분석을 해보니까 같은 단지가 나와서 이제 3개년이 돼 보니까 저도 원인 분석을 거기서부터 또 다시 해보니 지금 이제 난방 방식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개별 난방보다는 중앙 집중식 난방이 관리비를 절감해도 훨씬 더 타 평균 단지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그래서 중앙 집중식 난방과 개별 난방을 좀 분리해 가지고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 그 후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저희가 분석을 데이터를 하고 계속 실질적으로는
계속 이제 컨설팅을 해주기는 어렵고 이런 분석 등을 통해서 좀 상위 프로를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난방비 이제 형식을 사실은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난방 그 형식이 계속 유지가 되는 한 사실은 올해 다시 컨설팅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와 25년에 컨설팅을 받은 단지를 26년에 또 컨설팅을 해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다른 단지를 좀 포함을 해서 좀 그 컨설팅 지원을 받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상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서 저희가 노력한 만큼의 알려주신 컨설팅대로 시행하는 데는 좀 제외하고 그 후손이 있는 부분들을 컨설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이제 지원 이후에 이제 사후 관리가 이제 잘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좀 우수 사례로 이제 뽑아서 좀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관리비에서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게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 보고입니다. 안성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성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 담당 임형준 팀장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담당 박초희 팀장입니다. 재활용 담당 신혜진 팀장입니다. 폐기물 관리 담당 전영희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가름하고 2026년도 핵심 사업 1건, 신규 사업 2건, 지속 사업 5건, 총 8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핵심 사업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폐기물 감량화 전략 추진입니다. 생활 폐기물 최소화와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를 조성하고자 구민 1인당 3%의 생활 폐기물 감량화 실천을 위하여 재활용품 자원순환 가게 운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및 종량기 설치 확대 운영,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신규 사업 1 종량제 봉투 유통 방식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유통 구조 및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무인 종량제 봉투 지정 판매소를 허가 운영하는 사항으로 관내 상품 판매형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지정 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봉투 구매 접근성을 강화하고 일회용 봉투 사용을 절감하는 등 구민 맞춤형 배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신규 사업 2 대형 폐기물 배출 체계 개선입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 키오스크를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여 배출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실시간 민원 응대를 가능하게 하여 구민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실물 스티커 훼손 및 도난, 재고 부족 등 주요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한 대형 폐기물 배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지속사업 1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유도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분리배출 의무 사업장 점검 등을 통해 생활 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유도하고 정기, 수시 점검을 통한 효율적 대행업체 관리와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폐기물 처리 과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7쪽 지속사업이 무단투기 근절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무단투기 상습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 순찰조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계도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지역 CCTV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깨끗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지속사업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가정용 감량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언도심 공동주택 외 RFID 종량기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인센티브제를 추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209쪽 지속사업 4 자원순환 교육 실시입니다. 올해에도 자원순환 인식 제고를 위해 미취학아동 공연, 초등학생과 성인은 자원순환 교실을 운영하여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자원순환 문화를 적극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조 지속사업 5 사업장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업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단계별로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신상 발언 하겠습니다. 저희 김선아 의원과 최정희 의원은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1호선 연장에 관련된 집회가 있어서 참여하느라 앞에 좀 의석을 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핵심 사업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폐기물 감량화 전략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자원순환 가게 16개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행정복지센터와 또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하면서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거나 또 수거품의 적재로 불편함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타구에 비해서 좀 안타깝고 어떤 것은 행정복지센터에 이게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낮 시간대를 이용할 수 없는 분들 또 거기다가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닫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것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장점 단점은 또 뭐가 있는지 그게 조금 더 만약에 거점 센터를 한두 개라도 좀 두어서 운영을 한다면 어떤 방안을 좀 갖고 계신지 저는 센터의 것은 기본으로 좀 두거나 아니면 이외의 것들을 좀 만들어 놓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립니다. 자원순환 가게 이제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많은 이제 처음에 시행할 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주어진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처음에는 구청 한 곳에서만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이게 저희 연수구 주민들의 접근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15개 동을 모두 이제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거기 계신 동장님과 또 주민자치 회장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서 설득을 해서 주민자치 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이제 건의를 드렸고 이제 주민자치센터도 당연히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모두 판단하셔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제 운영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예산이며 이런 거를 모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셔서 처음에는 많이 이제 힘드셨었는데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업무를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이제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장점으로 접근성을 저희는 최고로 꼽고 있고 그리고 근데 접근성을 꼽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보통은 다 이렇게 밀고 오시거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이마트에 저희가 또 설치한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길 또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지금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덧붙이고 싶은 건 아무래도 이제 환경 가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눈으로 데이터를 체감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으고 뭔가 행위를 하고 참여하는 것이
것들이 얼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그리고 재활용 수거량을 늘려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장원화하고 있구나라는 그 실시간으로 좀 보이는 시각화되어 있는 태양광에도 보면 얼마나 뭐 소나무가 그래서 뭐 늘어났습니다라든지 시각화되어서 우리가 뭔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 보여지면 좋겠다. 학교 같은 경우도 에코서클을 이용해서 저희가 학교마다 비교군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사실은 많은 그 관변에 같이 함께 하시는 어르신들이 줍깅을 하거나 뭐 자원순환에 관련된 캠페인을 많이 하시고 계시긴 해요. 그런데 약간 그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그 조금씩은 더 그 속하지 못하더라도 많이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이 마을의 분리배출을 필요성이라든지 할 수 있는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자전거 수리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처럼 뭔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그런 이벤트도 조금 가볍지만 참여하는 의주를 높여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의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저희 연수구에 그 아파트 중에 종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한 119개 아파트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게 종량기가 전산화돼 있다 보니까 음식물이 어떻게 얼마만큼 차 있는지를 이제 전산화로 알 수 있어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줄어든 아파트들 순위를 매겨서 거기 이제 뭐 종량제 봉투라든지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201쪽에 있는 핵심 사업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205쪽에 있는 생활 폐기물 적정 배출 유도 및 안정적 처리 사업하고, 그리고 20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체계적 관리, 요 세 가지 사업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랑 이제 똑같이 2천만 원씩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는 그래서 각각 다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이제 책정은 아니고요. 한 사업을 저희가 이 핵심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 사업이 필요하고, 또 이제 그 205쪽의 생활 폐기물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도 그 사업이 필요해서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이제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사업 네, 여러 번 하는 거로 네,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2천만 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위원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에서 얼마 전까지 운영되었던 마을관리인이 이제 이번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종료를 했고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8월 달까지 유예 기간을 지금 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걸로 지금 구청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이 지금 사시는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5쪽에 지금 보시면 생활 폐기물 적정 배출 유도라든가 이제 홍보라든가 교육을 지금 강화한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거기는 일단은 단속 위주보다는 이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버리실 수 있도록 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에 예산안을 지금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한 50% 가량 준 항목을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9번의 폐기물 처리 시설 소재지 궁구 환경 개선 지원 사업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서 예산이 많이 준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2025년도의 이제 사업과 2026년도의 사업의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9번은) 시에서 이제 저희가 인접 지역에다가는 시비를 이제 떨어뜨려 줘서 저희가 이제 청소하고 관련된 사업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그 마을환경 관리인 그 금액이 한 3억 정도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산에서 이제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1번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 원도심 쪽에 그 아파트의 종량기 음식물 종량기를 이제 교체 작업 10년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 교체 작업을 했었는데 그 예산이 한 3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 예산을 이제 올해는 세우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시행한 사업이고 없어졌고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줄어든 예산으로 이제 그 전과 다르게 시행되지 못하는 아마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민분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이제 뭐 다음 연도라든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희 의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체계적 관리에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그 RFID 종량기 설치 및 또 가정용 감량기 보급 지원 사업, 그 사업 이후에 실제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처리 비용 절감액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집계가 되었는지 사업 전후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거를 좀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아파트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RFID를 이제 설치 전환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봉투 버릴 때보다 내가 얼만큼 무엇을 버리는지 체감할 수 있어서 더 줄이게 되었다. 그리고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갖고 있지 않아서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다세대 다가구 주택 원도심에다가 설치를 할 때 저희 아파트만 해도 어느 곳에 이제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전기음료 파헤치고 막 그런 공사들이 많아지니까 주민분들께서 서로 여기에 밀어라 저기에 밀어라 다툼이 꽤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이곳은 더 전기도 확보돼야 되고 또 그 RFID에 대한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그리고 공동 전기 분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주민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행정에서 이러한 뭐 전기료라든지 악취 민원이라든지 설치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고민인 것을 의원님께서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통 아파트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음식물이든 재활용이든 모두 잘 되고 있는데 청소가 입장에서는 정말 아파트만 있어라라고 저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한 집안 한 주택 하나로는 좀 어렵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15세대 이상 되는 곳을 좀 공략을 해서 종량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외 이제 종량기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주민 대표도 좀 15세대 이상이 있으시니까 그 주민들이 좀 모이셔서 종량기를 놓겠다고 이제 저희한테 확인서를 내주시면은 물론 전기세 이런 것도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 장소도 본인들이 정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반응들이 너무 좋으시거든요. 근데 그 외 분들 이제 뭐 15세대가 안 된다거나 이렇게 단독 주택이 있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그 동네가 좀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정해진 통에다가 정해진 날짜에만 내어 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통을 사용을 안 하시고 비닐에 그냥 담아서 아무 시간대에 이제 놔 주시면 그 비닐을 또 고양이나 뭐 까치나 이런 애들이 터트려서 동네를 지저분하게 하고, 저희가 해진 이후에 이제 내놔달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새벽에 이제 그걸 수거하기 때문에 이제 낮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데 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많이 이제 그걸 어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는데 저희 직원들은 홍보가 부족하니까 더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홍보물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력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전기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애초에 기기에 태양광이 좀 도입이 되어서 전력을 좀 저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력량을 태양광이 좀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기기를 골라주시면 좀 좋겠다와, 사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있는 거거든요. 주민이 이게 우리의 문제다, 행정이 이렇게 가는데 발맞추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주인이 돼서 이 지역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이것에 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공동체의 그 지원이고 공동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도 좀 접목되어서 대부분은 주차 아니면 청소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많이 다루고 이야기하시거든요. 함께 됐으면 좋겠다와, 마지막은 폐기물 문제입니다. 저도 환경보전과랑 같이 이제 여기저기 비산먼지부터 해서 보러 가고 폐기물에 관련된 걸 이제 모니터링을 하러 가게 되면 저 많은 주설토라든지 폐기물을 우린 어디로 버리지? 공사 현장이 워낙 여전히 많다 보니까요. 이 폐기물이 연수구 송도동부터 해서 이 연수구의 폐기물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업체하고 민간으로 계약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로? 네, 아니 서구가 인천시 외곽으로 해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청소과가 주로 담당하는 거는 생활 폐기물로 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매립이 금지됐기 때문에 전량 다 이제 소각장으로 송도에 있는 소각장으로 가고, 소각장이 지금 한 1년에 한 50일 정도는 그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만 민간하고 계약을 해서, 또 민간은 계약된 그 또 곳으로 이 폐기물을 이제 빼고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 안으로는 안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많이 줄여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광주 의원입니다. 연일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페이지 209페이지 자원순환 교육 실시 부분인데 아무래도 쓰레기는 많이 줄이고 재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에 보면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각 그 학교로 찾아가거나 어디 장소로 가시는 건가요? 초등학교로 찾아갑니다. 네. 이게 보니까 저희가 저번 여름 방학 때 아이들하고 학부모를 모시고 쓰레기 소각장, 식공구의 소각장을 갔었거든요.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곳하고 소각하는 곳하고 이런 보니까 아이들의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교육이라는 게 참, 그 조기 교육이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하는 부분도 좋지만 계획이 있다면, 예산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아이들이나 학부모하고 같이 방학 기간에 실제로 쓰레기 그 순환시설도 따로 있거든요. 소각장하고 순환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어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존과에 대한 업무 보고입니다. 송상근 환경보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존과장 송상근입니다. 먼저 제10대 연수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수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첫 발을 내딛는 한지혜 자치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는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자연과 구민이 함께하는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존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윤정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 생활용수팀장입니다. 이어 환경보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으며 핵심 사업 2건, 신규 사업 2건, 지속 사업 4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승기천 관리입니다. 승기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 이용 편의 증진과 건강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물사랑 음악회 등의 문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8,411만 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현장 중심의 환경 오염원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등의 관내 환경 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점검 관리를 실시하여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연중 환경 오염원에 대한 현장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환경 민원 처리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751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승기천 자동 차단 시설 설치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성 폭우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이 어려운 강우들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출입로 5개소에 대한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주민 생활권 주변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및 서식지 축소로 인해 주민 생활권 주변으로의 야생동물 출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 구조를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너구리 광견병 미끼약 살포와 주민 홍보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을 기피의 대상이 아닌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사업입니다. 23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총 5,503건을 부과하여 약 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부 및 체납 관리로 징수 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이행입니다. 온실가스 목표의 관리제 및 탄소 중립 포인트제 운영 등 탄소 중립 정책을 통하여 저탄소 생활 실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탄소 중립 생활 실천에 동참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하고 어린이 환경사랑 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주민들이 탄소 중립 생활을 스스로 실천하는 자발적 기후행동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송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입니다. 다양한 조로 서식지인 송도 갯벌 습지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송도 갯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안 쓰레기에 대한 환경정화 사업을 실시하고 건강한 습지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생활용수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 재이용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절수 설비를 보급하였으며 상시 청결한 공중 화장실 유지 관리로 주민에게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존과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전과 팀 과장님들을 비롯한 주무관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같이 활동을 하거나 연계 활동을 하다가 주민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승기천인데요. 우선 승기천을 계속 투자를 해주시고 다양한 문화 거점과 그리고 이것을 찾아갈 수 있고 아름답게 신경 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제가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다리 하나를 제발 좀 걸어서 승기천을 한번 걸어봐 주세요라고 하는 게 마을 활동의 제 주체 활동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활동이나 또 재밌는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자연스럽게 더 많이 찾아가시는 좋은 명소가 된 것 같아요. 아마 또 꿈 이음길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송도에서 원도심으로 많이 가고 계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 승기천 생활문화 탐방교실 SNS 통해서 봤는데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안에 있는 조사들을 하고 그 안에 생물 다양성들을 계속 하나하나 보면서 다양한 개체들이 이 안에 그 비오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체험하고 그걸 또 다양한 루트로 올려주셔서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탄소 저감으로 넘어가다 보면 탄소 저감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도 탄소 중립 포인트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파트 축제에서 연계해서 알리는 활동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부분 앱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시나 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아파트 축제할 때 그때 홍보 기간을 이용하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접근을 하시고 그때 저희가 일용 쓰레기 봉투 잘 작은 거 10리터짜리 나눠주셨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되게 참여율이 되게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다가가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또 그 송도 갯벌 습지 보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한 3년 차 되는 것 같아요. SK 석유화학에서 갯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송도에서 직접 그 축제를 기반해서 하고 계세요. 메세나 사업으로.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 연수구가 람사르 습지를 갖고 있는 이 송도 갯벌의 환경 보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알리는 기회가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행사를 할 때
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연수구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꼭 행위가 아니더라도 전시라든지 참여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녹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연수구는 뭐 하고 있지? 그 찾아오는 그 수많은 분들이 다른 단체들이나 다른 지역의 것들은 보시면서 그러니까 정작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 좋은 활동들을 잘 모르시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연계를 혹시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환경교육 5개년 계획, 제가 알기로 올해가 마지막으로 계획을 5개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네,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예, 좋으신 의견 주신 거는 예, 저희가 경청하고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갯벌의 SK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몰랐던 사항이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계할 수 있는지 뭐 방안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신 게 환경 계획으로 알고 있는 환경 교육입니까? 저희가 환경 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2025년도까지고 올해부터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수립 과정에 있고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좀 그 고민을 더 해봐야 될 상황이고 저희가 인천시에 그 센터가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미추홀군과 부평에 센터가 지정됐는데 지정이 지금 그 보조금 운영 보조금이 이제 없어지는 바람에 뭐 지정이 좀 해제되고 운영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센터를 저희가 그 구에서 지정하는 게 좀 그 센터를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범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그 의구심 같은 게 좀 드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은 좀 더 예, 고민해보고 그런 저희 환경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위원입니다. 승기천 7수라는 이제 성과를 이제 거두셨는데 그래도 아직 승기천에 이제 악취가 이렇게 조금 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그런 악취의 원인이라든가 뭐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승기천에 좀 구조적인 좀 문제가 있습니다. 승기천이 그냥 뭐 산에 비가 오는 물이 흐르는 그런 자연한 하천이 아니고 그 유지 용소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지 용소를 인위적으로 뭐 만수하수 촬영해서 끌어오는 좀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과거에 그 방류수를 공급하는 것을 작년에 그 제2용소로 좀 변경되는 상황이 있어갖고 그때 1등급이 좀 됐던 상황이고요. 지금 악취가 나는 부분은 비가 오게 되면 그 옆쪽에 빗자 모형 오수들이 유입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승기천을 걷다 보면 그 끄트머리에 뭐 철문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냄새가 조금씩 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은 솔직히 승기천 관리가 아닌 타 지역에 비가 내리거나 그런 오수들이 그 승기천 위쪽으로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 오수 관리라든가 차집 창고 관리를 통해서 좀 제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천시에서 그 승기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이제 내년 모레 정도 276억 정도 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그동안 쌓였던 퇴적물을 전부 제거한다든가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더 훨씬 나은 더 승기천 환경을 조성할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슬러지 때문에 사실 저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거기 왕우렁이하고 메기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슬러지 밑에서 그것들하고 잘 보호하시면서 내지는 하시겠죠? 네.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마무리할 때도 저희가 꼭 그걸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작업을 할 때 생태계를 꼭 보호하는 그것들을 검토해 두고 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아 의원입니다. 저는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너구리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광견병, 미끼 예방약 살포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 광견병, 너구리 광견병 증상이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인 거죠. 그 너구리도 그 광견병에 걸려서 뭐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지금 걸릴 수 있다라는 사례가 있어갖고 혹시나는 어떤 그런 예기치 않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너구리들이 겨울잠에 자기 전에 자고 난 후에 먹이 활동을 많이 하는 봄과 겨울 시절에 그것들을 배포하고 있고요.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광견병이 혹시나 걸릴 수 있는 걸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주민분들이 많은 사진들을 올려주셨는데 사실 너구리가 털이 이렇게 다 빠져 있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이제 조금 알아봤더니 그게 피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너구리가 특히 밤 시간에 이제 공원 산책할 때 갑작스럽게 등장하거나 그럴 때 좀 무섭다라는 민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홍보 방식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도 합니다. 그 너구리 실제적으로 건강한 너구리를 보면 매우 귀엽습니다. 통통하고 또 너구리들이 그 단체 생활합니다. 그 부모 너구리와 새끼 너구리 같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개선충이라는 피부병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구리가 원래는 산이라든가 어떤 자연 쪽에서 서식을 해야 되는데 그 먹이 활동을 찾아서 뭐 캣맘들이 주는 어떤 고양이 먹이라든가 그런 걸 찾아서 이제 저희 사람들이 사는 주택가로 침범하다 보니까 어떤 생태 그러니까 자기 면역 체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그 병에 걸린 너구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구리는 원래 포획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다치고 뭐 좀 병에 걸린 너구리들을 저기 구조하고 있는데 작년에 15마리를 구조했는데 8마리가 그 피부병에 걸려 있는 거고 올해도 지금 6마리 정도 했는데 지금 피부병이 6마리 모두가 다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원래는 저희 구에서 포획틀을 3개를 운영하는 거를 지금 23개까지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것만 관리하는 것만 해도 지금 저희 뭐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거부감이 많이 병에 걸린 너구리들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 주민들의 어떤 정서들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빨리 좀 포획이라든가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욱더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구리가 발생되면 사람들이 놀래고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걱정되는 것들은 그 반려견들이랑 산책하다 보면 너구리하고 어떤 뭐 충돌이라든가 그런 마찰이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홍보를 아파트라든가 어떤 매개체 SNS 그런 매개체들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계속해서 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노광주 의원입니다. 239페이지 생활용수 관리를 위한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추진 계획에 보면 개방 화장실 관리용품 지원 및 유지보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개방 화장실이라는 것은 개인 사유 건물을 공개하는 그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 어떤 건물 네. 화장실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방 화장실로 뭐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부 어떤 지원 용품대로 휴지라든가 뭐 쓰레기 봉투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고송도의 오송도송 음식 특화 거리하고 선악동의 50시형 음식 특화 거리 있잖아요. 그쪽에도 개방 화장실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 지역은 개방 화장실 아직 없습니다. 여기 그 화장실 그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재작년인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나중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확인하고요. 뭐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노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듣다 보니까 환경을 생각하시고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크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 보고입니다. 김영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소원 속에 제10대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한지혜 자치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 백석현 팀장입니다. 정보화팀 고영미 팀장입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핵심 사업 1건, 신규 사업 1건, 지속 사업 6건이며 페이지 245쪽부터 247쪽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가름하고 핵심, 신규, 지속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핵심 사업인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강화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이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통한 365일 무중단 행정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시스템 고도화와 운영 기반 강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스템 고도화 부분에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차세대 행정 시스템 연계 환경 구축 및 최신 네트워크 장비 도입을 통해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운영 기반 강화 부분에서는 기존 정보통신 장비의 효율적 관리에 더해 노후 장비의 단계적 교체 및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방지 등을 통해 시스템 운영 전반을 안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차세대 세월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사전 준비 사항을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정보통신 장비를 교체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 보급하는 등 정보통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원활한 행정 업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차세대 세월 행정 시스템 구축 사업이 본격 착수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시스템 전환을 위해 기존 행정 데이터를 철저히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시스템의 선제적 예방 점검 실시로 장애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스템을 전수 점검하여 올바른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신규 사업으로 정보 보호 체계 고도화로 신뢰받는 정보화 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정보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직원들이 정보 보안 의식 함양을 위해 사이버 침해 대응 실전 모의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안 장비를 교체하여 행정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보안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 시스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예방, 보호, 대비, 협력의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정보 보안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지역사업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365일 24시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생활안전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4시간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범죄 예방 및 유관기관 영상 정보 제공 등 관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빈틈없는 관제 업무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6쪽 생활안전 CCTV 설치입니다. 범죄 취약 지역 및 신규 조성 공원을 중심으로 CCTV를 확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시 재배정 사업으로
생활안전 CCTV 19개소 36대 설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확보된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신규 조성 공원 내 재난안전 CCTV 45대 이상을 설치하여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58조 정보통신공사 관리감독을 통한 품질 확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제도를 운영하여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보훈회관과 청소년 수련관 등 주요 공공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관리감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철저한 공사 관리감독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0조 안정적인 음향장비 관리 및 운영입니다. 구청사와 연수 아트홀 등 주요 시설의 음향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각종 행사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사 운영에 필요한 음향장비를 보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요 음향시설을 지속 관리하여 안정적인 행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61조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백업 체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29개 행정업무용 정보 시스템의 다중 백업 체계 구축과 정기적인 복구 훈련으로 각종 장애 발생 시에도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핵심 정보 시스템의 백업 자료 복구 시험과 재난재해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백업과 복구 체계 점검을 통해 365일 무중단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2조 개인정보 보호 선제적 관리로 침해 사고 예방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추진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개인정보의 취약점 점검과 보호 체계를 지속 강화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부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신뢰 중심의 정보통신 기반 행정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부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광주 의원입니다. 페이지 25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부분입니다. 지금 이 관제센터에서 그 송도 지역도 같이 통합 모니터링 중인가요? 송도는 크게 이제 방범용 CCTV 분야와 생활안전 그 주정차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만 저희 쪽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방범용 CCTV 한 1,300대 정도는 경제청의 통합관제센터에서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 감사드립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은 이제 연수구 관할이다 보니까 그 학원가 주변 뒤편 그 밀레니엄 상가 있잖아요. 네네. 그 뒤편에 그 보안이 취약하고 CCTV가 많이 없고 어둡다는 민원들이 있는데 전 접수가 돼서 혹시나 저희 관할인지 이 부분은 CCTV 설치라든지 관제는 그럼 경제청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의 말씀이시죠? 네, 이제 방범용 CCTV가 생활안전. 있고 네. 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있는데요. 네. 그쪽에 이제 저희 불법 주정차 단속도 많이 설치돼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법 주정차 단속은 차량민원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안전 CCTV 관련 말씀드립니다. 방범용 CCTV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청에서. 경제청에서 이제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고 관리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네. 모니터링도 그쪽에서 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노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의원입니다.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예산이 드나요? 그 CCTV라는 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카메라 한 대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거기에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이제 교부금 신청이라든지 보조금 신청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50만 원 정도로 대당 한 개소에 이제 설치되는 거는 보통 이제 회전형 한 대하고 고정형 두 대를 설치의 기준으로 2,950만 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희입니다. 생활안전 CCTV 설치 대상지 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우리 연수구는 여성 친화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단 모니터링이 있고요. 모니터링단이 있고요. 이 주민 참여를 하면서 CCTV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경찰서와 여성 아동과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거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CCTV를 설치할 때 이곳이 대상지가 괜찮을까 하고 먼저 문의를 하거나 또 안심벨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돌아보기도 하는데요. 혹시 이렇게 2026년 생활안전 CCTV 설치를 하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정보통신과와 함께 이렇게 해주실 의향이 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서두에 경찰 부분하고 여성아동과하고 저희도 경찰하고 여성아동과에서 요청되는 사항을 반영을 거의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예산 형평상 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좋았거든요. 제가 주민참여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연수구가 그 개선이 되고 있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잘 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스스로 입소문을 내기도 하고, 어떤 행정은 과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여기는 좀 부족하니 더 추가를 다음에 비용이 생기면 해주십시오라는 아주 따끈따끈한 현장감 있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CCTV 같은 경우는 아마 여성 친화 도시 또 아동 친화 도시를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 안전도시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주신 동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시작되어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